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 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8달구 8달19역에 분양하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8달구에 위치해 있고요. 8달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경계에서 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의 아파트 현황들을 봤을 때 일단 신축 아파트로는 8달구 내에서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매교역 프로지오 SK뷰까지 해서 기존의 4000세대, 2500세대, 3600세대를 이미 기분양 완료했고요. 현재 3400세대 규모로 해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중심지 역할을 하는 수원역 주변이다 보니 롯데몰, 롯데마트도 있고요.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이쪽에 CGV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선 수원시청역 부근에도 이 CGV와 홈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수원터미널 부분에도 이마트까지 해서 이 주변 편의시설 자체는 인접거리에 많다. 그리고 분당선 매교역에서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다음 블럭이기 때문에 조금의 거리는 있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매교초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측에 인계초등학교까지 해서 위치상으로는 당연히 매교역이 인접해 있는 매교역 프루지오 SK뷰가 세대수도 더 많고 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입지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도 8달구 생활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지인 지도에 얹어 봤는데요. 수원역에서의 거리 자체는 단지 서측 끝 기준으로 약 1.65km 정도 되고요. 단지 동측 끝 기준으로는 약 2.3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에서 2.3km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수원역은 일단 도보권은 아니고 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남측에 있는 분당선 매교역 7번 7구 기준으로는 단지 끝이 약 560m 정도 되고요. 단지 북측 끝이 약 1.2km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 500m 정도면은 힐을 신은 여자분들한테는 도보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남성분들한테는 500m에서 1.2km 정도면 물론 버스를 타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도보권으로도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기분양한 단지들을 보면은 평형대 자체가 3959, 7484, 110까지 해서 이번에 분양하는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랑 비슷한 평형대를 보여지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요즘 평형대 자체가 임대아파트 주고 뭐하고 하면은 결국은 3959, 그 다음에 7484대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평형대니까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이 부동산 지인 기준으로 아직 주변에 재개발이 있는 걸로 나와지지만 지하철 역세권의 인접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입지적으로는 나중에 분양될 재개발보다는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지금 분양하는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까지 이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입주를 했을 때 기존 8달구 아파트들이 10에서 15년 차에서 많게는 15년 차 이상 아파트로 접어들 것이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전체 3,43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으로 나온 게 2,165세대 정도 되고요. 평형대는 39, 59, 73, 84, 그 다음에 8호 초과로는 103까지 해서 인근에 있는 매교역 프로지오나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하고 비슷한 평형대를 이루고 있다. 보시면은 단지 중심부에 103 가장 큰 평형대를 배치를 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단지 초입부에 일단 84 평형대를 우선적으로 배치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매교역을 좀 의식해서 배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중간중간에 이런 타워형으로 73짜리 평형대 꽂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 외곽으로 해서 5973 평형대로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제일 낮은 39의 경우에는 단지의 가장 북측의 두 개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입구 자체는 남측의 주출입구와 서측과 동측에 각각 하나씩 부출입구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총 3개의 출입구로 이루어져 있고, 배치도 자체가 워낙 세대수가 3000세대급으로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배치도조차도 사실 좀 이렇게 글씨가 좀 깨지고 제가 잘 안 보여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뭐 데크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현재 배치상으로 상부에 주차경사로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걸로 봐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이 부출입구의 형태를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데크로 진입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동측에 있는 부출입구조차도 뭐 일부 이 주차 경사로 커버가 보여지기는 하지만 제가 이 배치도만으로는 사실 분석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에서 이 단지 소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봤더니 이 근린생활시설 입원에 대한 영상이 잠시 나왔어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이 단지의 상부는 데크로 형성이 되어 있다. 어디에서부터 경사져서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이미 두 번째 켜에서 세 번째 켜부터는 이미 데크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지 중심부 자체에도 이 썬큰 라운지라고 해서 커뮤니티 시설하고 스포츠 센터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썬큰 라운지를 보더라도 이 썬큰 라운지의 이 썬큰 부에 해당하는 이 레벨과 이 부출입구의 차량 진출의 레벨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낮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이 썬큰 라운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썬큰 라운지의 이 상부의 조경 부분은 또 다른 데크로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지 상부 자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대지 자체가 이 주변 사이트에 비해서 기존에도 경사가 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로드뷰로 봤을 때도 지금 이 도로 부분 자체가 경사가 높게 형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형 자체가 도로변보다 이 대지의 중심 부분이 더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 출입구 부분에서의 소음에 있어서는 이 주출입구에서의 주차 경사로 같이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간섭이나 이런 거를 의식을 한 것처럼 이 이동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필로티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3동의 경우에도 이 대지 주차 경사로와 인접해 있는 1, 2, 3, 5세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와 필로티를 주어서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설계에 많이 반영을 한 것 같다.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계할 때 좀 세심하게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 잠시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해 드린 부분이 21층 이상에 대한 층수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20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인접해 있는 메그웨어 프루지오 SK 뷰의 경우에는 이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의 면에 있는 주동들이 일단 18, 19층, 19, 20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주출입구에 인접해 있는 주동들하고 높이 자체는 비슷하다 보니까 넓게 뚫린 조망면에서는 일단 남측 부분은 메그웨어 프루지오 SK뷰에 조금은 가려질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후면에 있는 주동의 거리와 이 전면에 있는 메그웨어 SK뷰의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내부에 있는 인동 거리보다는 조금은 더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뷰 자체가 도로 뷰이기는 하지만 전면에 열려 있는 거로 봤을 때는 남측에 있는 이 1, 2, 3, 4동의 경우에도 단지 내에 있는 주동들의 인동보다는 조금은 더 메그웨어 프루지오 SK뷰와 이격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일단 지도상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리 표시해 놓은 이 빨간색 네모 부분의 주동들이 현재는 전체 필로티로 구성된 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 필로티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1층에 해당하는 필로티 높이를 세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뭐 높이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는데 층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뭐 진입부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이 같이 배치가 돼 있다거나 보행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가로막힌 부분을 보행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필로티를 했다거나 했을 때 일단 1층 층고를 기존보다 높일 수 있다라는 거는 1층에서 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은 더 이격해서 2층 세대를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필로티 위치에 대한 주동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일 높은 평형대의 103 같은 경우가 이 전면에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이 넓은 조경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에 놓은 것 같고요. 뭐 아쉽게도 이 전면에 있는 110동에 있는 전용 103 같은 경우는 후면으로밖에 누리지는 못하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망으로는 이 대지 동측에 있는 전용 5973 들에 대한 주동이 조망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낮은 층수로 이루어진 이 연립 부지들을 가로질러서 일정 층수 이상은 조망이 많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이쪽보다는 서측에 대한 조망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서측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들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팔달산의 팔달공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장대 야경이 나름 괜찮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팔달산 서장대에 대한 조망 자체를 누리는 세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조금은 아쉽다 하더라도 5구 평형대에 대해서는 뭐 후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5구 B 평형대의 이 서측에 면한 주동들의 경우에는 팔달산 서장대 야경을 보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뷰가 생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 자체가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125동, 이 11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자체가 이미 20, 21, 23층, 뭐 23층,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조금은 채광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된다. 113동 1, 2호 같은 경우도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1, 2호 세대 전체적으로 이 전면에 있는 21층에 의해서 좀 채광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오리커 같은 경우는 전면이 넓게 뚫려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채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층수랑 무관하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2동에 있는 이 103, 전용 103 평형이 일단 단지 내부의 조경을 조망하면서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된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113동 59A 타입 같은 경우에 전면 자체가 넓게 뚫려 있고 4호 라인의 73A의 경우에도 일단 전면이 넓게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단지 내 인동을 제외하고 열린 부분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123동의 1호 라인의 경우에도 오히려 122동을 비껴서 되게 넓게 열린 조망이 형성될 것 같다. 124동 역시 오히려 5구 B타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동 자체가 넓게 뚫린 인동들이 타 평형대에 비해서 좀 많이 형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동측에 있는 주동들조차도 다 5구 B타입들이다 보니까 5구 타입 중에서는 조망이나 이런 면에서는 5구 A보다는 5구 B가 전체적으로는 확률상 좋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뭐 언급은 안 됐지만 일단 73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렇게 사이사이 피해서 그리고 동측에 인접해 있는 주동들도 그렇고 73 B타입도 잘만 하면 넓게 뚫린 조망을 누릴 수 있겠다. 네, 단위 세대 보시겠는데요. 단위 세대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제공해준 5구 B타입 먼저 보시겠고요. 5구 B타입은 기본적으로 전 세대가 남동향을 바라보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시 설명드리긴 했지만 5구 A타입보다는 5구 B타입들이 전체적으로 조망이 더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측에 위치한 주동들의 경우에 뭐 조망 자체가 뭐 이쁜 조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낮은 층으로 이루어진 뭐 주택가들을 가로질러서
넓게 뚫린 조망들을 볼 수 있고요. 조망면에서는 59A보다는 59B가 조금은 더 장점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단위 세대로 봤을 때도 단위 세대 보시면 일단 이번에도 59A랑 B타입을 좀 비교를 해서 넣어놔 봤는데요. 단위 세대로 봤을 때는 우선은 침실 규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59A가 더 좋아 보이고, 거실로 봤을 때는 59B 타입이 그나마 조금은 더 나아 보인다 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소메트릭으로 평면 자체가 제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치수가 예전보다 좀 더 부정확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침실 1의 경우가 전면 3.6에 깊이 3.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면 3.6이라는 치수는 이 60cm짜리 장을 설치하고도 2.1m 짜리 침대를 설치하고 그래도 남는 공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면 폭으로만 봤을 때는 5구 타입에서 3.6짜리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전면 폭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넓게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일단 깊이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이 문이 열리는 이 개폐로 1m만 봤을 때 남는 공간이 2m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장하고 침대를 같이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인 거는 여전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5구 타입 자체를 설계자들이 설계를 할 때 사실 뭐 많으면 3인 가구 정도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레스룸을 별도로 다른 방에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벽면으로 이렇게 침대 배치하고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이겠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을 보니까 일단 전면에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를 사용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침실 2번 같은 경우가 전면 2.3에 깊이 3.3으로 구성된 공간이고요. 일단 전면 길이가 2.3이란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거의 할 수가 없죠. 2.3이면 일단 방으로서 뭔가 기능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싶고요. 그나마 이 문 사이즈가 보통은 90cm니까 90cm 제외하고 남는 공간이 1.4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은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방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억지로 침대를 끼워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더블 침대 정도 이쪽 벽면으로 붙여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뭐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은 어차피 침실 1 공간이 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본형에서 이 발코니 부분으로 생긴 이 부분에 확장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침실 안에 팬트리를 구성을 해줬어요. 뭔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그게 뭐 옷이든 그 다음에 잡짐이든 수납을 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침실이 안쪽에 숨어 있다. 그리고 침실 3 같은 경우는 확장형 기준으로 전면 3.0에 깊이 2.85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 59 B타입이 조망은 좋다고는 했지만 이게 2.85면은 이 장 설치하는 게 기본형이기 때문에 60cm 장을 설치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공간이 2.2m예요. 그러면은 2.2에 3.0의 공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상 없는 거예요. 여기에 침대를 놓기에도 뭐 벽면으로 이쪽 공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 설치되고 남는 공간이 2.2m라고 했기 때문에 더블 침대 정도 설치하면 1.4에 남는 공간이 80cm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간 자체도 침대 하나에 장 하나 놓고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벽면에 붙여서 식탁 구성을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한 4인 식탁 정도는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되어 보인다. 그리고 발코니 구성은 아마 이 비확장형의 이 정도 공간하고 동일하게 될 테니까 세탁기와 건조기 같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다. 거실은 전면 4.3에 깊이 3.45 정도 되고요. 이 4.3에 3.45면 사실 5구 타입 치고는
이 거실 공간을 좀 많이 빼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3베이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4.3에 3.45라는 공간 자체는 일단 59 타입 치고는 넓게 빠진 것 같고요. 다음은 59A 보시겠는데요. 59A는 향으로는 기본적으로 남서향을 가진 향이 제일 많고 일부 운동향을 가진 세대들이 존재한다. 조망으로 봤을 때는 113동 569 라인이 앞에 넓게 뚫려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108동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열린 조망이 확보될 것 같고 116동도 전면에 주동이 있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이 중에서는 인동이 조금 넓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121동까지 해서 일단 다른 주동들에 비해서 이 정도가 조금 남들보다는 많이 열릴 것 같고요. 나머지는 법정 인동 그 정도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9A 타입 같은 경우는 전면 3.6에 깊이 3.0 규격으로 되어 있고 59B랑 거의 침실일에 대한 공간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깊이 3.0이라는 규격 때문에 이쪽에 장하고 침대를 동시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벽면에 침대 하나 설치하고 사용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59A랑 B타입의 차이라고 하면은 59B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안방에서 이 파우더룸을 거쳐서 욕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남는 공간을 안방 장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요. 59A의 경우에는 파우더룸 공간조차도 없고 그 장도 일단 공용장으로 해서 조그맣게 빼는 정도로 했다라고 좀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3.0에 깊이 2.9로 공간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 공간은 그냥 통로로 이용하는 공간 말고는 공간의 활용면에서는 떨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벽에 붙여서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니면은 오히려 이 창가면으로 평행하게 놔서 침대 사용하고 이쪽에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3.0에 3.0이라는 공간이 책상하고 장하고 침대 모두 설치하지 않고 장이나 책상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3.0의 2.2, 2.9 공간도 일단 공간 활용된 면에서는 나쁘진 않다. 침실 3번의 경우가 전면 2.7에 깊이 3.35로 되어 있고 침실 3번이 기본적으로 이 장이 설치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장 60cm 설치하고 나면 남는 공간이 2.75m 정도 된다. 2.75m 정도면 침대 구성이 깊이가 2.1m 정도 되니까 침대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이 65cm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옷장에서 문 하나 열고 수납하는 데는 65cm로는 충분한 규격이니까 오히려 2.1이기는 하지만 더블 침대 1.4m짜리 놓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세로로 놓고 한 1.2m짜리 작은 책상 하나 정도 놔서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2.7에 3.35는 책상하고 침대 그 다음에 이 빌트인 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된다. 3.0에 2.9 공간이 59B에 3.0에 2.85 공간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크고 침실 3번도 2.3에 3.3 공간으로 되게 뭔가 가구를 놓고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59A 타입 같은 경우는 2.75에 3.35 공간이어서 이 2.7에 3.35가 어쨌든 자녀 한 명에게 일단 책상, 침대, 그 다음에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까지 같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 구성면에서는 59A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방은 동일하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식탁 자체도 이 벽면에 붙여서 이렇게 4인 정도 쓸 수 있는 규격이 나올 것 같고요. 이쪽 세탁실 공간 자체도 59B 타입과 동일하게 한 이 정도 공간 구성될 것 같고 놓고 쓰려고 하면은 건조기 세탁기 둘 다 아래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식 식자재 양파나 이런 것들 좀 건조한 공간에 놔야 되는 것들 놓고 사용하는 수납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거실 공간 자체는 59니까 전면 3.9에 깊이
3.5 정도 되고요. 거실 자체는 5구 A보다는 5구 B가 더 좋다 보니까 이거는 좀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실히 내가 2인 가구이거나 아니면은 뭐 3인 가구인데 아이가 어려서 아이가 크기 전까지만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방 구성이 좀 작더라도 5구 B 타입이 이 거실이 넓으니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거실은 좁긴 하지만 자녀들에게 좀 온전한 방을 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5구 A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73 보시면은 73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코너 바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으로는 일단 이런 코너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침실을 주향이라고 하는데 거실 침실 기준으로 주향은 가장 많은 타입이 이 남동을 바라보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남동을 바라보는 타입 중에서 침실이 남서냐 아니면 동북이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지금 코너 타입으로 사용되어 있는 게 4개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4개랑 이렇게 3개는 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 타입 3개는 거실이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침실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이 4개 동은 거실이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침실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 바지 타입이 아니라 L자형 타입에 사용된 73A의 경우에는 남동 남서를 바라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망으로는 일단은 이 바지 타입으로 돼 있는 이 부분들도 나름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113동의 4, 5세대 같은 경우는 넓게 뚫려 있고 앞에 있는 2, 3, 4, 5 같은 경우도 직선거리로는 짧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선거리로 조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거나 내부에 있는 거나 사실 조망의 길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보다는 당연히 외부 공간에 있는 게 더 조망의 길이는 길겠지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 오히려 113동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122동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많이 열린 거다. 오히려 이쪽에 비껴서 이만큼 더 열려 보일 수도 있고 여기조차도 사실 정면으로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122동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 이 동측면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낮은 층수 구간의 주택가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열려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히려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L자형 타입 같은 경우가 살짝 비껴서 봤을 때는 이런 조망이 어떻게 보면 침실 부분에서 더 열려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124동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으로 피해서 좀 조망이 열릴 수도 있겠다. 단위세대 보시면 전면 3.6에 깊이 3.0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보시면 느끼셔야 되는 게 5구가 전면이 3.6이니까 5구 침실이 잘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73A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5구 A 안방 공간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5구랑 별 차이 없는 3.6에 3.0으로 구성되어 있고 확장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드레스룸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에 대한 구성은 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장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쪽 문하고 이쪽 화장실 들어가는 이 통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3A 같은 경우는 침대를 벽면으로 놓고 사용하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3.0에 깊이 3.7로 되어 있고 3.7이라는 공간이 뭐 일단 장 60cm를 빼더라도 남는 공간이 3.1m이기 때문에 3.0에 3.1이면 가구 구성을 이렇게 침대를 길게 놓고 사용을 해도 되는 공간 규격이기 때문에 침대를 이렇게 놓고 책상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든 아니면 침대를 창문하고 평행하게 놓고 이쪽으로 가구를 놓고 사용하든 일단 공간의 구성 자체는 동일하게 장 빼고 3.0에 3.0이 나오니까 오히려 침대를 이렇게 벽면에 놓고 이쪽에 책상을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보이면서 책상, 침대, 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에 깊이 3.7이고요. 일단 전면 2.7이라는 공간이 사실 뭐 가구를 이것저것 놨을 때는 뭐 넓어 보이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공간을 아이에게 방을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오히려 침대랑 평행하게 놓고 나머지는 이쪽 벽면에 길게 놔서 책상하고 장 구성을 해주는 게 이 공간을 들어가서 봤을 때 좀 더 넓게 보여지게 사용할 것 같다. 주방 식당은 디귿자 형태로 돼서 아일랜드까지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공간 구성은 해놨고요. 이런 디귿자 형태로 됐을 때는 식탁을 이 아일랜드 주방하고 이 평행선상에 놓고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4인 식탁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코너 타입 같은 경우가 이런 안방하고 그런 공간 구성들에 따라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오는 게 많은데요. 어쨌든 73A 같은 경우는 공용 팬트리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점은 장점이다. 발코니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확장이든 비확장이든 동일한 공간으로 구성될 것 같고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대 각각 놓고 사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2단으로 놓고 사용하는 게 공간의 효율 면에서는 더 좋다. 거실은 전면 4.4에 깊이 3.35인데요. 이 3.35는 항상 동일하게 이 문 쪽 끝선 기준으로 했을 때 3.35고 기둥 끝선까지 했을 때는 한 3.45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가구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구성 자체가 이쪽 벽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거실에 대한 치수는 이 문 하부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거실은 4.4에 3.35다. 조금은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판상형 타입들하고 했을 때 사실 3.35면 크게 차이는 없는 거다. 73B 보시면요. 73B는 향이 남서향이거나 남동향이거나 해서 향 자체로는 남동남서 좀 균질하게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조망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동측면에 있는 면이 당연히 조망이 제일 많이 열려 있을 테고 그나마 숨은 공간이 125, 126동 같은 경우도 이 주동들을 피해서 조금은 조망이 열릴 수도 있겠다. 오히려 122동 같은 경우도 뭐 정면으로 봤을 때는 짧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살짝 비껴서 봤을 때는 여기도 뭐 그렇게 좁지 않은 조망이 열린다. 그래서 조망으로는 남서향보다는 남동향 쪽 단위 세대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실구성을 보시면 침실은 전면 3.6에 깊이 3.2고요. 깊이 3.2이니까 73A보다는 20cm 더 큰 거 보실 수 있고요. 20cm는 사실상 뭐 커튼박스 하나 정도 더 커진 거니까. 그리고 3.6에 3.2이기 때문에 73B타입은 제가 동일하게 4라고 적어놨긴 하지만 이 칸 개수로만 봤을 때는 73B는 사실 초소형이거든요. 초소형 두 단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초소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드레스룸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에 60cm짜리 장을 설치하고도 침대 구성이 나오는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60cm 놓고 나면 3m 정도가 남고 이쪽 문 보수적으로 1m짜리 문을 썼다라고 했을 때 남는 공간이 2.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사이즈 침대까지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장까지 만약 구성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퀸이나 뭐 그런 조금은 작은 부부 침대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는 이 공간 자체가 90cm 정도 통로폭이 남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발코니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 침실 2번은 전면 2.7에 깊이 3.5로 되어 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침실 2에 팬트리 공간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팬트리보다는 드레스룸 형태로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튼 공용 짐 같은 경우를 그나마 침실이 팬트리에 조금은 숨길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문짝으로 인해서 가구 구성 자체는 이 창가에 평행하게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침대까지 넣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침대를 이쪽 벽면에 붙여서 놓고 이쪽에 뭐 책상을 놓고 사용하든지 이렇게 공간 구성밖에 안 될 것 같다. 침실 3번은 전면 3.0에 깊이 3.3이고요. 전면 3.0에 깊이 3.3인데 빌트인으로 제공하는 장이 60cm고 남는 공간이 2.7m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간도 침대 벽면에 놓고 설치하시고 남는 공간에 책상 놓고 사용을 해야 오히려 책상하고 침대랑 장까지
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겠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도 오구랑 별 다를 바 없이 벽면에 4인용 식탁 정도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발코니는 오히려 다른 데는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얘는 나란히 2단으로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2단으로 놓고도 이런 공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건조기 세탁기를 정말 나란히 놓고 사용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실은 전면 5.5에 깊이 3.9로 일단은 73B 타입 치고 전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잘 나온 거죠. 사실 거실을 잘해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화장실 놓고 침대 끼워 놓고 주방 끼워 놓고 나서 생긴 어쩔 수 없는 공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넓으면 좋은 거니까 해서 5.5에 3.9로 거실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 84A 보시겠는데요. 84A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남측에 거의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분당선 매교역에 가까운 부분에 배치를 하고자 하는 좀 설계자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남서향이고 일부 110동 1, 2호 라인에 한해서만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조망으로는 그나마 전면에 있는 1, 2, 3, 4, 5동에 해당하는 주동들이 조금 조망이 열려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인동 정도 규격만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소문 조망이라고 하면은 112동 4호 같은 경우가 살짝 비껴서 좀 조망이 많이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2호 세대 같은 경우나 사실상 1호 세대도 이 비껴서 봤을 때는 조망이 많이 열릴 것 같다. 단위 세대 보시면요. 단위 세대는 전면 3.6에 깊이 3.6이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보시면 5구가 전면 폭이 잘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안방 전면 폭으로 봤을 때는 5구, 73, 84가 전부 동일하니까 5구가 확실히 잘 나왔다는 거 느끼실 수 있고요. 깊이에서 이제 좀 차별화를 뒀겠죠. 그래서 깊이가 3.6이라서 장을 놓고 사용했을 때도 침대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은 나올 것 같으나 사실상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넓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벽면에 침대 놓고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침실 2는 전면 3.0에 깊이 3.55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장 60cm 빼더라도 남는 공간이 거의 2.95m 정도 되니까 가구 구성하는 데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자녀 하나한테 온전히 방을 줘도 무리가 없겠다. 침실 3번 같은 경우 전면 2.7에 깊이 동일하게 3.55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은 좁을 수 있지만 그래도 2.7이라는 공간이 더블 침대 1.4m짜리 설치를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1.3m 정도 되니까 좀 작은 책상까지 놔주고 쪽에 장 구성해서 자녀가 2인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방 하나 구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벽면에 침대 놓고 이쪽에 가구 놓고 사용을 하는 게 공간을 좀 더 넓게 보이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확장형에서는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전면 2.4에 깊이 3.1로 공간 구성을 해주고 있고요.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84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 말고는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옵션가를 떠나서 수납 강화형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를 방으로 온전히 쓴다라고 하더라도 창에 평행하게 침대 놓고 여기 책상 놓고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물론 얘를 서재로 사용하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굳이 자녀에게 방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공간 구성은 될 것 같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식탁을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탁을 놓고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식탁을 놓으면 한 6인용 식탁까지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발코니 공간은 다른 타입보다는 조금은 더 넓은 공간으로 건조기 세탁기 1단으로 놓고도 다른 수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조금은 더 제공되어 있다.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75 정도 되고요. 4.5에 3.75니까 일단 73 타입 중에서 73B가 5m급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잘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아무래도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84에서 4.5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그냥 일반적인 공간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B 보시겠는데요. 84B는 향으로는 전 세대가 다 남동향을 바라보는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여드린 102동과 107동 같은 경우가 의외로 넓게 뚫린 조망이 확보될 것 같다. 그 외에는 법적 인동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84B나 84A 타입이 발코니, 주방, 거실, 침실까지 이쪽 공간 구성이 거의 동일해요. 보시면 여기 84A 타입인데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이 거의 동일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일단 가로폭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칠 깊이에 따라서 이 우측면에 대한 공간 구성이 다르다. 그러나 거실, 침실, 주방, 드레스룸까지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84B 타입을 고려하시는 분도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실 안쪽 부분은 84A랑 동일하니까 84A 모델하우스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전면 3.6에 깊이 3.6 공간이고 드레스룸 자체는 넓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조차도 부족해서 장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장 빼고 남는 공간에 침대 설치하고도 발코니를 이용할 수 있는 규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은 전면 3.0에 깊이 3.2 정도 되고요. 사실상 이 신발장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사용 못하는 공간이 생겨나다 보니까 일부 3.2m짜리 공간이 생겨났고요. 3.2m 정도는 거실 장 60cm 빼고 남는 공간 자체가 2.6m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여기에 침대 2.1m짜리 설치하고 50cm가 남기 때문에 일단 3.2m 정도도 침대, 책상, 장까지는 구성할 수 있는 공간 규격은 될 수 있겠다. 침실 3번은 전면 2.7에 깊이 3.6 공간이고 여기도 깊이가 3.6이기 때문에 일부 장 설치해주고 침대 2.1m짜리 놓고 남는 공간에 일단 더블 침대가 1.4m니까 작게나마 1.2m짜리 책상까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84B도 동일하게 다목적실 공간이 제시가 되어 있고 전면 2.4에 깊이 3.5m 공간인데요. 여기도 공용 팬트리가 없기 때문에 수납 강화용으로 해서 일단 팬트리 공간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84 타입에 혹시 커가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절 짐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그 자녀에 따라서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옷 같은 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목적실로 실이 하나 더 있는 것보다는 팬트리 공간 하나가 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목적실 좌측에 조금이나마 팬트리 공간이 제공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 공간에 계절짐이나 잡짐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쪽 공간을 남편들 서재나 아니면 아이들 공부방, 별도의 공부방으로 제공을 해주고 오히려 다른 침실들은 온전히 침실로 이용하고 했을 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일단 이 2.4라는 공간과 이 문을 고려해서는 침대까지 설치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그래서 별도의 아이들 방을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서재 아이들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B 공간이 A 공간보다 좋은 점이라고 보여진다면 아무래도 이 팬트리 공간이겠죠. 이 현관 좌측으로 해서 이 넓게 팬트리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수납면에 있어서는 84A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침실 2 공간을 제외하고는 84B 평면 자체가 공간 구성으로는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용 백상은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 센트럴파크 기준으로는 어쨌든 103이 제일 좋은 조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단지 중심에 놓은 것 같지만 그것도 122동에 한해서의 얘기고 110동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평형하고 다를 것 없이 조금은 조망면에서 실망할 수 있다. 오히려 122동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넓게 뚫려 있고 이 단지 내 조경인 센트럴파크까지 조망할 수 있으니까 122동에 한해서는 확실히 좋은 위치인 것 같다. 그리고 향은 기본적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공간 구성 보시면 59, 73, 84까지는 침실이 다 3.6m였는데 103도 3.6m면 혼나야겠죠. 그래서 103은 조금은 다르게 위계를 더 넓혀서 3.9에 3.8로 공간 구성을 해줬다. 3.6에 3.6도 웬만한 가구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3.9에 3.8은 장을 설치하고 나서도 침대 놓고 뭘 하더라도 공간 구성 자체는 다 여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팬트리 공간 자체가 넓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벽면에 침대 붙이고 넓게 사용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겠다. 침실 2번은 전면 3.0에 깊이 3.75로 여기도 기존에 있는 84보다도 더 깊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60cm짜리 장을 설치하고도 남는 공간이 3.15m잖아요. 그러면은 침대를 어떻게 놓고 사용을 하더라도 공간은 확실히 더 여유 있어 보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벽면에 침대 붙이고 여기 책상 놓고 사용을 하는 게 공간이 조금은 넓어 보이는 방법이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 침실 3번은 동일하게 3.0에 3.75니까 방금 설명드린 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목적실 공간으로 해서 주방 옆에 제공된 공간도 전면 3.0에 깊이 3.1이 나오니까요. 3.0에 3.0이면 기본적으로 5구나 74의 뭐 작은 방 정도의 규격이니까 사실 넓은 공간이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 알파룸 형태로 해서 뭐 사용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가구를 놓고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장까지 넣기에는 3.1이라는 깊이는 사실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이 60cm고 침대가 2.1m라고 쳤을 때 침대가 2.1이면 전체가 2.7m잖아요. 그럼 남는 공간이 40cm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장 열고 닫고 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5인 가구가 아닌 이상은 일단 다목적실은 별도의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팬트리도 넓게 제공이 돼 있어서 별도의 팬트리 유상 옵션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방은 D자 형태로 돼서 식탁 구성 자체는 이렇게 좀 독립형으로 놓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T자형으로 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공간 구성으로는 이렇게 독립형으로 놓고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깔끔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발코니는 84랑 큰 차이 없게 좀 넓게 구성돼 있고 건조기, 세탁기 별도로 놓고도 그 외에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될 것 같고요. 거실은 5.1에 깊이가 3.95 정도 되고요. 5.1에 3.95면 거실 공간 구성으로는 103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여기가 5.1m인데 아까 73 B타입 같은 경우가 5.4m 정도 됐었나요? 그래서 확실히 73 거실이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3 해배 같은 경우는 신발장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관 팬트리까지 제공이 돼 있어서 확실히 수납에 대해서는 8호 초과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유롭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단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